네.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요.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이 정말 하나하나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는 책을 꺼내 읽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요.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 영화를 본 감상문을 올렸는데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일단 굉장히 좀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치인 출신인 추 장관이 지금 이 국면을 장외전으로 가고 있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에 출석해서는 굉장히 그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쓰신 검찰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책을 굉장히 그 본회의장에서 읽기까지 했고 또 이 어떤 그 다큐멘터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라질에서 개혁을 추진했던 룰라 전 대통령을 그 브라질의 언론과 그리고 재벌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견제하고 견제해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압박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기재한 것은 사실상 이 국면을 개혁 대 반개혁, 검찰 대 반검찰의 구도임이 명백하다고 어떤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린 이 민주주의 관련된 넷플릭스 다큐 영화에 언급되는 모로 검사가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행보가 비슷하다. 현 정권, 그와 다른 이전 정권과 다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도 약간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또 SNS 프로필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강력하게 이런 영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교수님, 이 메시지, 이 의미,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새 SNS로 이렇게 대전들을 하는데 예전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싸우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이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면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해밍웨이 소설에 나오는 노인과 바다의 대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청새치와 며칠간 목숨을 건 사투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얘기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버거운 상대를 만나서 싸우는데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묵직하게 나는 아무리 강한 적이 있어도 내 본분을 다, 어부로서의 본분을 다하듯이 나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잡아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고, 이거는 사실 검찰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날 믿어라, 걱정 말아라, 그리고 날 지원해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이죠. 2차 징계위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증인 신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징계위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징계위에서만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도, 이런 상황이 윤 총장에게 불리한 건 아닌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검사 징계법에 징계 혐의자의 청구로 신문을 진행할 때 그 신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에 미음자가 들어오는 신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제 증인을 신문할 때는 신문, 읽는 신문이랑 동일한 신문이란 용어를 쓰고, 미음 받침. 예, 그렇습니다. 미음 받침의 신문은 보통 이제 법원이, 재판장이 뭐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이제 신문하는 경우에 신문이란 표현을 쓰고,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취지로 이 신문과 신문이 이제 구별이 돼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을 따져서 이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 어떤 반론권을 주거나 신문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 논쟁은 사실상 정치적인 국면에 들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절차적인 하자와 관련해서 정한중 위원장도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절차적인 방어권을 위해서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다만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 기일이 화요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다소 이제 변경된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 징계법의 그 취지는 사실상 징계위원회에 신문권을 주는 게 그 예. 문헌상은 맞는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 증인들한테 물을 수 없으니 절차적으로 내가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정한중 위원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한중 위원장 알고 보니까 정부 법무공단 이사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정부 법무공단 법무부의 감사를 갖는 피감 기관입니다, 교수님. 예, 예. 이러면은 또 공정성 논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절차나 구성 관련한 그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법원까지 가기 위해서 법원까지 가기 예. 이거는 뭐 여기에서 결론은 뻔히 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목표가 검찰총장을 일단 그 뒤로 제끼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 거고, 뭐 정직이 되든 제명이 되든 해임이 되든 예. 결론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분이 사실 법무구조공단인가요? 거기에 정부 법무공단입니다. 예. 네. 정부 법무공단. 이게 사실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분이 위원장께서 법무부 공무원이냐 검사나 임명하기는 똑같지 않느냐. 한 가지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항상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업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법무 공무원이나 검사나 그거하고 가장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산하 기관에 임원하고 이게 같은 선상이 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그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 임명권자 그리고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변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상황이 좀 아프긴 아팠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결정될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면직이냐, 해임이냐, 뭐 정직이냐, 뭐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저보고 하라면요. 네. 저는 해임하고 싶습니다. 해임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해임만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해임하고 싶지만 정직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징계 나올 걸로 좀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해임을 택하게 되면 해임은 제일 강도가 높은 처분이기 때문에 네.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가면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뭐 견책이나 아니면 정직에 비해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을 사실상 종결시키기 위해서 가장 묘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여권의 입장에서는 정직일 겁니다. 왜 그래서 묘수가 되죠? 예, 왜냐하면 정직을 택했을 때는 이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다소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업무 복귀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고 사실 정직이라는 건 수위가 낮은 처분이기 때문에 그 해임이랑 지금 임기가 7개월여 남은 이 상황에서 볼 때는 해임이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사실상 그 처분의 수위는 낮추는 그런 네.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도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해임까지 이르면은 사실 굉장히 이 절차적 문제점 그리고 그 상당성까지도 법원 절차에서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정직 3개월 내지는 이제 6개월이 사실상 가능한 선택지로 나오고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해임보다 정직 청구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에 부담을 안 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여러 가지 6가지의 지금 징계 대상 항목이 있는데 이게 해임까지 이를 것이냐, 이게 유례 없이 검찰총장을 현직에서 이제 박탈하는 게 온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계위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를 해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권에서는 이걸 빨리 종결시키고자 하는 거는 여론을 일단 정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예, 우선 이걸 정지시키겠다. 막겠다는 건데 만약에 해임을 시키면 새로운 총장을 또 뽑아야 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면 다시 그게 도드라질 수밖에 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해지겠고.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 안 하면서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정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묘수라고 그러고 이게 소망이기도 하고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권에서 그 법을 바꿔가지고 1년 그 공직자 90일 규정을 법관하고 검사의 경우는 1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3월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직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계속 재판할 거냐, 아니면은 스스로 사퇴를 해가지고 대선에 나갈 준비를 할 거냐. 그런 네. 여론전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여권에서 묘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반론을 위해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는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하고요. 내일 열리게 될 2차 징계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